태영호 사퇴쇼 플러스 면죄부 또 하나의 공천거래 의혹. 김호경 에디터.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실에 사죄한 최고위원. 솜방망이 징계와 꼬리 자르기로 녹취록 사태를 어물쩍 덮은 집권여당.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최고위원직 사퇴와 당내 징계 처분은 이렇게 요약된다. 태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자진사퇴 기자회견을 열어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제부터 백의종군하며 계속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다시 한번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당과 대통령실에만 진심으로 사죄했을 뿐 국민은 대상에 없었다. 다만 저희 부족함으로 최근 여러 논란을 만들어 국민과 당원들, 당과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쳤다고 뭉뚱그려 언급한 게 전부다. 그는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서도 제가 사퇴하는 길만이 현 시점에서 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 우리 당원들의 기대에 맞는 일이라 판단하고 오늘 아침에 결정했다며 특히 오늘이 바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날로 우리 당 지도부와 윤 대통령이 오찬을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갈 지도부를 옆에서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고 토로했다. 당과 대통령 걱정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국민들을 향한 죄스러움은 안 보였고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이나 김구 선생 측에 대한 사과도 끝내 없었다. 앞서 태 의원은 지난 3일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을 때만 해도 저를 정치권에서 퇴출하려는 음해성 정치 공세와 가짜뉴스가 더 많이 나올 것이고 태영호 죽이기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퇴 불가를 못 박은 바 있다. 그래서 그가 돌연 입장을 뒤집은 배경엔 징계 수위를 낮춰 내년 총선 공천을 받아내기 위한 꼼수가 작동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전에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와 상의했을 짜고치기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태 의원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황정근 당 중앙윤리위원장은 전날 징계 결정 전 자진 사퇴할 경우 양형 사유에 반영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만약에 그런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답해 자진 사퇴 결정이 징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했었다. 결국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태 의원이 사퇴한 당일 회의를 통해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한 반면 태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의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태 의원이 막판에 꺼내든 자진사퇴 카드가 이런 현격한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태 의원 징계를 두고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을 거론하며 대일 정책을 옹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언해 마치 대통령 비서실이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하고 당무에 속하는 최고위 모두 발언 방향까지 지시하는 걸로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을 뿐 아니라 이런 발언이 잘못 녹음돼 외부에 알려지게 하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당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정크 머니 섹스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행위엔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의 정치적 수사로 보이긴 하지만 공당을 중대한 문제가 있는 특정 종교인이 속한 종교단체와 연관지어가며 부적절한 표현을 섞어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 발언에 대해서도 정부 진상조사보고서 결과와 유족의 명예를 보호하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고 4.3 희생자 유족을 모욕해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짚었다. 이렇게 사안이 중대함에도 당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3개월이라는 면죄부에 가까운 처분을 결정함으로써 태 의원은 오는 8월이면 징계가 풀려 국회의원 재선을 노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정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등의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이 내년 5월에야 회복되기 때문에 4월 총선 공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원권 정지 12개월과 3개월, 4대1의 차이 같지만 사실상 100대 0의 차이라며 총선 출마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니까. 5.18, 정광훈, 4.3 vs 4.3, JMS, 녹취록의 차이가 뭐길래 이런 징계의 차이가 나는지 공정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위원 사퇴 여부는 말이 안 된다. 1년 동안 어차피 최고위원 못하는 거고 1년 아니라 6개월 후라도 이 지도부 운명은 모르는 일이니까라면서 결국 녹취록이 문제였다. 대통령 정무수석이 사실상 불법 공천 협박을 했다는 거짓말로 대통령실을 능멸한 죄치고는 3개월이 너무 가볍지 않은가라고 강한 의구심을 표시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MBC 뉴스 외전에 출연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태영호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고 꼬리를 자른 것이라며 공직선거에 개입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고 범죄 행위라고 거듭 지적하면서 대통령실에서 강남갑 공천을 받으려면 마이크를 잘 써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했다. 만약 당 윤리위가 태 의원에 대해서도 중징계 결정을 내려 총선 출마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태 의원이 사활을 걸고 반발해 이진복 정무수석과의 실제 대화 내용 등에 대한 폭로전에 나섰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격이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최고위원 사퇴 플러스 솜방망이 징계라는 타협책을 강구해 꼬리 자르기를 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윤리위가 정치적 해법이라는 힌트를 공개적으로 제시했음에도 수용하지 않고 버틴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은 정치 인생 자체가 막을 내릴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공학의 달인이 금배지를 포기한 채 이대로 조용히 집에 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검사 출신인 김 최고위원이 결국 징계 결정에 불복해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설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총선을 앞둔 여당의 제2의 풍파를 일으키며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또 다른 꼼수 타협책이 모색될 여지가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에 따라 징계 재심 청구는 징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윤리위는 30일 이내에 재심 의결을 해야 한다. 야권은 일제히 태 의원과 국민의힘을 향해 집중 포화를 날렸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애초에 윤리위 징계를 미룬 것 자체가 정치적 플리바게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태영호 의원을 중징계했을 경우 태 의원이 반발의 진실을 폭로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의 소산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윤리위 징계는 내년 총선 공천의 길을 터주는 정치적 거래로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며, 공천 개입 의혹처럼 대통령실의 의중에 따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망언의 수위로 따지자면 두 최고위원의 징계 수준은 비슷해야 하는데 한 명은 출마 금지를 당하고 한 명은 출마기를 열어줬다면서, 여당이 최고위원의 입을 막기 위해 공천이 가능한 수준의 징계를 줬다는 국민적 의혹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1년 이상 중징계를 받았던 것에 비견해도 태 위원에겐 지나친 경징계다. 결국 정치적 거래의 산물이라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사퇴 정도로 불법 공천 개입 의혹을 무마하겠다는 밑장 빼기라고 표현했다. 진보당 손솔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윤리위 심사 내내 반역사, 반헌법 망언에 대한 징계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출마할 수 있는지 눈치 게임만 실시간 중계됐다면서 대통령실 공천 거래 의혹을 덮으려고 또다시 징계와 공천을 거래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태 의원을 둘러싼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 9일 태 최고위원의 녹음 파일로 촉발된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고발한 사건을 특별수사본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김진욱 공수처장 직속으로 운영되는 비직제 기구로 다른 수사 부서와 달리 부장 차장 등 통상적인 결재선을 거치지 않고 김 처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건 수사를 위해 올해 2월 신설됐다.